도봉의 발전을 기대하는 뉴스, 도발 뉴스. 마을신문 도봉의 라디오 방송, 도봉의 발전에 기대하는 뉴스, 도발 뉴스 제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에는 말랑말랑한 정치부장 이재춘입니다. 이번 9회에서는 지난번 8회에 이어서 도봉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전망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도봉 교육혁신 지역센터 컨설턴트 이명승 컨설턴트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입에 익숙지 않으셔가지고 다들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봉 혁신교육지원센터 이명승입니다. 우리 지난 8회 때 네네. 일단 그 도봉 혁신교육 사업이 지역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 내용에서 어떤 특화 사업과 필수 사업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필수 사업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이거는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것은 꼭 해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네네. 거고 특화 사업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구의 특징과 자체의 역량을 따라서 좀 자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도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이제 필수 과제 관련 4가지 필수 과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자치구별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 큰 모토는 도봉구의 큰 모토는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 중심 이런 모토로 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자치구 이제 특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도봉구는 한눈에 해도 도봉산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면적이 한 60%도 산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도봉산뿐만 아니라 뭐 초안산, 뭐 근린공원, 뭐 중랑천, 뭐 방학천, 뭐 도봉천, 뭐 여러 가지 이제 산과 하천들이 자연 지리적 조건들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연 지리적 조건을 활용한 교육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화 사업 중에 생태 문화 관련한 환경을 주제로 한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동진 구청장님도 역사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관심과 구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요. 역사 문화를 이해하다라고 해서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뭐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 측면에서는 도서관, 네. 예, 뭐 이런 사업들도 같이 청소년 사서 양성 과정이라든지 네.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도봉구가 그 다른 구에 비해서 역사 문화가 무슨 특이한 지점이 있나요? 곳이나 또 역사가 있습니까? 이미 역사문화길로 해서 네. 조성이 좀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인프라는 약간 좀 부족한 지점이 있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간송 전염필 생가가 복원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함석헌 기념관이 조만간에 개장을 좀 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김수영 문학관 뭐 이런 문학관, 것들이 네. 개장이 됐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네네. 역사 문화 관련한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네네. 사업으로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1950년, 60년, 70년 이때 뭐 가난한 문학가들이 도봉구에 많이 살았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런 발자취들 찾아내고 네네 있는 지금 거군요. 쌍문동에 네. 아주 유명하신 소설 분지를 쓰신 네. 남정현 선생님도 네네. 생존해 계시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하나의 이제 특화 사업으로는 청소년이 참여하다 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인데요. 네. 뭐 동아리 지원 사업, 청소년 참여 예산제, 그다음에 학생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 사업에 혁신교육지 사업 중에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요. 네. 우리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네. 세월호 사건의 큰 화두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였습니다. 네네. 예. 사실 이렇게 순진한 게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가만히 있어라. 주체이기보다는 수동적인 학생들로 길러지지 않았는가 이런 좀 반성적 측면에서 사업도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들로 하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식단을 차려놓고 학생들에게 이런 거 먹어라. 이랬다면
아예 식단도 너네들이 한번 짜봐라. 너네들이 먹고 싶은 거를 찾아라. 네. 이런 사업의 방향과 방식으로 청소년 네.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평화인권 수업도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도봉구에 있는 학교에 초등학교 4학년의 수업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인권 수업이라는 건 뭔가요? 지금 이제 학생들 관련해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좀 강조되고 있긴 한데요. 민주시민 네. 교육은 아니지만 네. 학교 폭력 관련해서 네. 초등학교 4학년 때가부터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점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내에 선생님과의 관계 뭐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정규 과정에서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평화 인권 감수성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 인권이라면 전쟁과 평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면서 네네네. 그 반전 속에서 인권을 지키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네네. 폭력으로부터의 네네네. 보호군요. 네. 큰 틀에 보면 사실은 네. 전쟁이나 이런 것도 폭력이니까 아이들의 인권의 감수성들을 좀 마련하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의 큰 방향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유 없이 않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실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를 이제 중단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학교 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포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고요. 하나의 큰 주체인 학부모 사업도 특화 사업으로 좀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8회에서 말씀드렸던 문예체 창체 협력교사, 마을교사를 활용한 이런 사업들이 대략 있습니다.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또 뭐 지역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들 이런 것도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 속에 문예체 어떤 이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 있던가요? 저희가 이제 그 현수막을 걸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렸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분께서도 지원을 좀 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좀 하셨습니다. 뭐 단순하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분야 관련해서 자기가 새로운 자기가 갖고 있던 경렬단절 여성분들께서도 새롭게 자기의 경력들을 다시 뭐 활용해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확인된 인재들의 어떤 배치 문제도 있겠지만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자기들이 선생님들이 전문 분야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8회 때 들었던 그 필수 과제 그리고 9회 때 듣고 있는 지역 특화 사업 이런 거 들었고 보니까 좀 우려 지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 시스템의 제도에 포괄되어져서 충분히 잘 적응해 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사실은 뭐 어디로 내놔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설사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라도 검정고시를 쳐서라도 자기 진로를 독자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뭐 이렇게 다 스스로 어떤 기본 제도나 또는 자기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역량을 가지고 진출해 가지 못하는 어쩌면 이렇게 소외되어지거나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뭐라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제도에 거부하기만 하고 새로운 제도를 사지 못하는 그래서 좀 붕 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작업장학교가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학교에 이제 부적응 학생 내지는 학교를 밖에 나와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소개, 본인이 스스로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전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국제 체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봉산 입구 쪽에요. 네. 거기에 전문적인 그 목공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요리 교실 관련해서 학생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리 네. 분야 네, 관련해서 네.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리에 관련된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안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참여해서 새롭게 새로운 직업군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좀 할 생각이고요. 사업 비중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점차 좀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거고요. 네. 학교 밖 청소년들 사업 관련해서 좀 어려운 지점들은 이 친구들이 거의 이제 밖에 잘 안 나옵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고 거의 은둔형이다 보니까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는 것 자체부터가 사업의 첫 단계가 아니냐. 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만나고 네. 도봉 경찰서 통해서도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네. 여의치는 좀 않다. 뭐 네. 이런 사업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제 경험에 그 기초해서 보면요. 어떤 마음의 병이 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근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근본은 마음의 병인데 어떤 네네. 소외감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걸 치료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들만 계속 늘어놓는다고 해서 이런 이 교육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다 이 학교 전체 교육 전체에서 존중되어지지 못하는 이 학생들의 그 마음의 상처는 그 상담 정도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가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네네. 입장들이 네. 이게 프로그램 중심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사실은 넘쳐나고 있는 거다. 네. 혹시나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이 일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자원들이 교육 문제에 새롭게 주체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커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의 교육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이라는 단위에서의 교육도 있었고 관계 속에서 동네 형들 속에서 새롭게 이제 학습도 진행되고 공부도 진행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배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예,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새로운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그런 자원들이 네. 새롭게 발굴되고 그런 분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함께 지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마을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다는 취지도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니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커갈 때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커 나가면서 내습화되고 이런 네. 과정 속에서 새로운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교육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 교육 외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사회가 일정 정도 학교 교육으로 다 내몰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학교 내에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인성 문제나 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법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교육으로. 네.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의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을 네.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 네. 학교 교육에서 그 칠판 속에서 배워지는 인성이 아니니 삶 속에서 배워져야 되는데 뭐 이런 분들이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마을의 교육 자원들이 그런 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중심에 대한 비판은 온전히 맞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말씀드렸던 마을에 네. 그런 교육 자원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교육의 주체로 나섰을 때 네, 네.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을 미디어 도봉N에서 만드는 도봉의 발전을 기대하는 마을 뉴스, 도발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혁신주의의 이제 근본 문제로 저는 들어갔다고 보는데, 네네. 그럼 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네네. 펼치게 진행했는지 네. 그 필요성은 뭔지 네네. 어디에 근거해서 이거를 진행시키게 됐는지 다시 네. 한번 좀 살짝 돌아가서 네. 근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얘기한 거 좀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 산업화 시대, 그 고도성장을,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교육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산업화 시대에 그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교육을 통한 사람들 배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사회자께서 얘기하셨던 80명, 심지어는 이제 2부제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대량 단기간에 대량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배출시키는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시기는 좀 지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면 더 자세하게 더 빠르게 애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기에 맞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군요. 그는 단순하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융합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의 자원들이 우리 교육 과정에 참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삶의 기술이라는 것들은 학교 교육에서 전혀 안 가르쳐 줍니다. 삶의 기술. 예를 들어서 뭐 목공 아니면 이제 장을 담기는 문제. 법. 네. 고추장 뭐 이런 거는 전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네. 근데 우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분들은 새로운 시야에서 아마 새롭게 교육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교육만의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가는 방식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교육의 주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장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네. 것이 아닐까. 그리고 네, 또 네. 필요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육이라는 거는 어쨌든 학생들의 이 10대, 그 20대 중반까지 이 인재들이 얼마만큼의 자기 역량을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네네. 다음 사례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들의 역량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사회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은 곳곳에 이후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곳곳에서 네. 어떤 담당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일이라는 게 꼭 지식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만이 네네. 1등으로 인정받는 이런 문제는 네네. 결국은 많은 다수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네. 이런 교육 시스템이었다고 이건 어쨌든 좀 개선해 보겠다고 지지해서 네네. 이제 뭐 전인화 교육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모두가 존중받고 네. 그다음에 소중한 사회의 주체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의 근본 문제, 교육의 근본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 이 문제 지점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건 사실은 정치와 사회 제도와 맞물려 있을 텐데 이거는 해결하지 않고 그 지역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또는 구 차원에서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게 사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지자체장들의 또는 지역 교육감들의 자기의 그 면피용 또는 뭐 생색용으로 끝나버리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하신 그 입장에서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방과 후 학교가 학교에 불필요한 사업 중에 가장 교사들이 뽑는 사업 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재밌는 것은 이거 교과부에서는 네. 이걸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방과 후 수업을 많이 개설하고 네. 학생들을 많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이게 약간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2013년도 교과부에서 지금 교육부인가요? 교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국 교육의 기간의 과정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길을 학생들에게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이제 교육 당국 자체도 한국 교육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들은 여전히 이제 그런 틀로 내려오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그런 마중물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모델과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런 네. 교육들로 가야 된다는 것들을 미리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경기도가 먼저 시작했지만 서울이 시작하고 네. 지금 광주, 뭐 전북, 뭐 강원까지 이런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교육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들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혁신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공격과 비난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참여했던 학부모 학생들이 성장을 하면서 혁신학교의 소중함 그리고 이 혁신학교의 가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좀 뭔가 보편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네,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이게 그 혁신 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된 내용 중에 하나가, 네네. 이거는 어쨌든 전문 교육기관이 있고, 전문 교육기관이 사실은 예산만 충분히 담보가 되어진다면은 자체적으로 인재를 마련하고 해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문제를 해결해 갈 텐데, 네네. 그래야 일이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네. 성과적으로 될 텐데, 네. 그런 걸 배제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뭐 비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네네. 그리고 실제 그 전문가들의 역할을 눌러놓고 비전문가들로 나섬을 인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네, 학교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교육의 비전문가들이 교육 문제에 과도한 참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그 예산을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지정된 사업들 그리고 꼭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사업들로만 제시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어려움 정도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시설이 지원된 부분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학교 시설 지원하는 예산이 준 건 아니고요. 네. 새로운 예산들이 편성돼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현장에 계신 일선 교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학교에 돈이 내려오는 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도 또 새로운 업무의 과중이기 때문에 업무의 과정이니까. 네, 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네. 약간 배척된다 이렇게 선생님들도 일하기 싫어하시는군요. 뭐 그게 보편화된 건 아닌데요. 근데 사실은 교사라는 게 사실은 가르치는 것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 분이지 행정을 전문으로 해야 행정 되는 업무는 싫어하시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수요일 날 공문이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학교는. 네네. 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공문들이 엄청 내려온다는 거죠, 위에서. 뭐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아예 잡무가 정말 많게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들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학교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또 다른 또 행정 업무를 학교 선생님들이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십니다. 이제 학교 네네. 교장 선생님들이야 좀 학교에 예산을 좀 많이 뭉태기로 많이 줬으면 학교에서 네.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학교장과 일선 교사들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는 학교의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교의 업무를 편안하기 위해서는 네. 마을의 모든 이제 시스템들 자체가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네. 갈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기에는 그런 논의 구조에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민간 거버넌스 얘기했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분들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사, 교장 선생님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우려 지점은 있지만 같이 참여하고 같이 논의해서 같이 결정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그런 방향으로 극복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혁신교육지구가 5개, 7개군요. 7개. 7개입니다. 그다음에 그 서울 우선지구 네네. 지구가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보면 강남 4구, 중구 뭐 이런 좀 보수 성향의 구청장이 있는 네네. 이런 거는 좀 배제돼 있는 것 같고 네네. 학생들이 뭐 진보 보수를 가릴 수는 없는데 네네. 그 진보 교육감, 진보 지자체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보수 성향의 단체장이 있는 구들이 좀 배제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네. 이거 뭐 도봉구 컨설턴트에게 물어볼 일은 아니지만 네. 혹시 도봉구 내에서도 네. 자사고나 특성화고가 네. 이런 데서 배제되거나 이런 어떤 혜택들에서 밀려나서 오히려 역편향이나 역차별이 생기고 있지는 않나요? 우려 지점이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아까 공모 선정할 때 네. 강남구나 네. 뭐 이런 지역에서는 강남 서초 이런 쪽에서는 네. 공모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안 했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그 뭐 강남 서초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됐는데요. 네. 아마 준비 과정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준비 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 아닌가요? 기본은 그 교육경비 예산이 네. 강남 같으면 100억이 넘습니다. 네. 굳이 이 사업을 받지 않더라도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네, 본인들 자체 예산으로도 사실 훌륭한 교육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굳이 뭐 이런 사업들에 해서 결국은 정치적 입장들 때문에 아이들만 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거는 제 뭐 네. 강남이나 서초에 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단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뭐 네. 지정 신청을 안 했고요. 네. 거고 마지막 질문이 아까 그 도봉구 내에서는 그런 역차별이나 이런 어떤 배제되는 현상이 없겠는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네. 뭐 자사고는 저희가 이제 선덕고가 있고요. 네. 특성화고는 이제 서울예고 형태가 있는데요. 네. 거기 학교 관련한 교육 경비로에 아마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거는 저희가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네. 단위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뿐이죠. 그 뭐 선덕고 학생이든 네. 뭐 서울예고 학생이든 충분히 다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청소년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선덕고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네. 참여예산제의 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안을 내서 본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은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학생들의 참여도는 항상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뭐 제도나 시스템상으로는 없는데 네네.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할 네. 수 있는 길들은 열려 있다는 다 거죠? 열려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 교육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 현장에서 실물을 띄는 누구에라도 아니면 지역 주민이 될 수 있겠는데 네네. 부탁하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네. 올해 이제 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도봉 지구 이제 첫 사업인데요. 첫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뭐 우여곡절들이 좀 있는데요. 네, 네, 네. 사실 이제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청, 민간이 좀 함께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 충돌. 이건 자기 그 본연의 기관들이 갖고 있던 오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네. 뭐 하루 아침에 극복해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 과정들이 서로의 소통과 이해를 넓혀가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왔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더 일심해서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나 주민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향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역량으로 좀 보존되면서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커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변화하는데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뭐 이 협치가 잘 되면 참 좋은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걸 조정해내는 중간 실무자들은 만만치 않은 이 단위들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막 단위들이 많은데 이거 이끌어내려면 만만치 않은 일들이 공대될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난관이 많더라도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 컨설턴트 이명승님 모시고 그 도봉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명승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발 뉴스는 도봉구민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todobongn@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또한 제보 외에도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방송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은 todobongn@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 취재와 진행의 이재춘, 기술의 박영록, 연출 장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